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물 많이 마셔서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뇌까지 조용히 지쳐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화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김수영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꿀팁을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지금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야간요 상식 중에 완전히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도대체 뭘까요? 조금 뒤에 나올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요즘 밤에 자는 게 겁이 나요. 68세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오늘은 몇 번이나 깨려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에 들기도 전에 이미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은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물 줄여야지, 저녁엔 국물 먹지 마, 소금 줄여봐. 그래서 이분은 오후 5시 이후로는 물컵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김치도 국도 거의 안 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을 줄이고 줄일수록 밤에 깨는 횟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병원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다들 큰 문제는 없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이렇게 힘든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많은 분들이 물과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만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이 균형을 제대로 맞춰주는 것이 야간요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당신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지금까지 물만 줄이는 게 답이 아니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위를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내 수분 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여기에 천일염 한 꼬집을 더하면 수분이 몸 안에 머무르면서 순환을 도와주는 수분 전해질 균형 한 잔이 되는 거죠. 밤마다 다리가 붓고 야간요가 심했던 70세 박영희 님이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보리차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2주간 실천하셨습니다. 그 후 밤에 깨는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고 아침 다리 붓기가 현저히 줄었어요. 저녁 8시에서 9시경 작은 잔 150에서 200ml의 보리차를 따르고 천일염 한 꼬집을 녹여 마시세요. 짜다고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살짝 감칠맛이 도는 정도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감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설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야간요와 함께 혈압 변동이 심했던 72세 김철수님이 밤에 과자를 끊고 소금 없는 삶은 감자 1개로 바꾸셨습니다. 3주 후 밤에 갑자기 깨는 느낌과 새벽 두통이 완화되었어요. 작은 감자 1개에서 2개를 껍질째 잘 씻어 찐 뒤 간을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드세요. 김치나 젓갈 등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건 피하시고 단독 섭취를 권장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순환을 돕습니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야간 위산 역류로 자주 깨어나던 65세 이순자님이 자기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레몬물에 꿀 약간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후 속쓰림이 줄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함께 줄었어요. 레몬 1조각을 미지근한 물 150에서 200ml에 섞고 필요시 꿀 1티스푼을 추가하세요. 자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모마일은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 전 심리적 안정을 돕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생각 때문에 불안이 심해지던 69세 박동수님이 저녁 카페인을 끊고 카모마일 티로 바꾸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서 깨도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저녁 8시 전후에 카모마일 티백 1개를 따뜻한 물에 3에서 5분 정도 우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최대한 무가당으로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런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야간요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을 다 실천해도 야간요가 안 줄어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야간요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야간요는 방광 문제뿐 아니라 심장 기능, 혈관 탄력, 신장 기능, 자율신경 균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누울 때 상체로 이동하면서 밤에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한 번은 비뇨기과나 내과에서 기초 검사를 받고 시작하세요. 검사에서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밤에 자주 깨면 그때부터는 전신순환, 자율신경, 생활습관에 초점을 맞춘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오히려 체내 순환을 악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낮 시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저녁엔 완전 차단이 아니라 적당한 한 잔 기준을 세우세요. 저녁에는 자기 2시간 전까지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 쪽에 수분이 더 많이 고입니다. 잠들기 전 10에서 20분의 가벼운 걷기와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위로 올라올 수분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집 안이나 집 앞을 10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10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야간요 환자 상당수는 불안, 긴장으로 인해 깨어나면서 화장실을 함께 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과 간단한 스트레칭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밤사이 자잘한 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4-2-6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에서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를 중심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내외로 시행하세요.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나 차, 밤늦은 국물 위주의 야식은 수면과 방광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카페인은 가능하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줄이거나 끊으세요.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큰 식사를 마치시고 국물이나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취침과 기상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해서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을 끊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오후 3시 이전에 마지막 카페인 섭취를 끝내세요.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순환, 자율신경, 생활 리듬까지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야간요가 진짜로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실천하셨는데도 여전히 야간요가 심하다면 이건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위험 신호가 따로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야간요가 단순히 방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순환, 자율신경, 생활 리듬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건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한마디가 당신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을 묵살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고 소금을 무조건 끊으면 야간요가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제대로 맞춰주는 것이 핵심이었죠.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보리차에 소금 한 꼬집, 삶은 감자 소량, 미지근한 레몬물, 카모마일 티로 균형을 맞춰주세요. 여기에 저녁 가벼운 걷기, 다리 올리기, 호흡과 스트레칭, 카페인 조절까지 더하면 야간요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낮 동안 피로감이 줄고 혈압과 혈당 조절도 좋아지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집 앞을 가볍게 걸은 뒤 다리를 10분간 올려두고 주무세요. 이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별 야간요 체크포인트와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야간요와 함께 다리 붓기가 심하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이건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혈뇨가 보이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면 감염이나 결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참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밤의 싸움을 끝내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